법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MBC는 MBC도 질문 안 시켰어요, 진짜. 아니 그 얘기 좀 들어보기. 네. 아니 왜 생중계? 저도 어제 처음에 방송하다가 저희 방송 중에 이제 그거를 막 했는데 MBC가 안 뜨는 거예요. 전 기왕이면은 올림픽도 MBC. 네. 뭐 죄송합니다, KBS. 지금 박민이라. 네. 그래서 기왕이면은 저희가 뭘 보더라도 아침에 제가 막 뭐 여기저기 막 듣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MBC 봐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저 같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생중계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저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행부도 이제 네. 상황을 모르니까 왜 우리 안 하냐 막 이런 얘기도 이제 다양하잖아요, 분야가.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코리아 풀이라고 이제 각 그 방송사들이 모여 있는 이제 합동 취재단이 있어요. 영상 취재단이. 근데 거기서 8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MBC를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MBC가 그 전에 SBS가 아마 그때 기사였는지 하여튼 SBS가 그 국민의힘 무슨 전당대회를 영상을 이제 송출을 했는데 그게 내부에 인제스트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써도 되는 줄 알고 이제 디지털 뉴스팀에서 이 영상을 갖고 이제 속보 처리를 한 거죠. 네, 저희 네, 디지털 네. 뉴스팀이 이제 빠르잖아요. 빠르고 예, 되게.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시간차 단독해가지고 네. 가이드날이 터진 거 아니에요? SBS 네. 로고가 나가니까 이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SBS 로고를 MBC 로고로 바꾸고 아하. 내보낸 거예요. 저희 잘못한 거죠. 저희가 그걸 써도 되는지 안 네. 되는지를 확인을 제대로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인제스트 하는 사람도 이건 쓰면 안 된다라고 뭘 했어야 달아 되는데. 놓던데 그걸 이제 못한 거예요. 그건 네. 저희 분명 실수인데 예.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은 거죠. 그래서 2달 동안 코리아풀의 영상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국군의 날, 뭐 개천절, 뭐 이런 이제 기념식도 못 해요. MBC는. 어머. 근데 그래갖고 예. 어제도 그러면은 저희가 이 풀단의 영상 말고 그럼 별도로 좀 취재를 해서 영상을 내보내게 해달라라고 이제 다양하게 예. 요구를 해봤는데 예. 이제 기존의 전례도 있고 그러면 징계받은 게 또 뭐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하고 예. 아니면 이번만 좀 이건 정말 중요한 행사니까 징계에서 좀 유예해 달라라는 또 제안도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그래서 못한 거죠. 사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건데 예. 어제 보면은 이제 뭔가 MBC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MBC가 대통령 이것도 안 한다고 막 이제 비판을 하시고 또 MBC에 대해서 좀 이제 호의를 갖고 계신 분은 혹시 정권이 못하게 했나? 안나? 이렇게 네. 해서 또 막았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명백히 이제 저희 실수로 못한 거고 저희도 나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봤는데 네. 못한 거다. 좀 안타까웠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되게 예. 웅성웅성 거리고. 그랬구나. 근데 사실은 지금 사실 이 언론 장악, MBC 장악, 그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네. 그리고 중단 없이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업에 계신 언론인들이 정말 보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제작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정부하고 싸우느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상황이 어디로 어떻게까지 갈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때 또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와 상흔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 시대를 또 살아내려고 하니 현업에 계신 분들은 정말 죽을 맛이다. 특히 KBS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저 하나 어제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네. 또 질문을 안 시켰잖아요. 기자가 들어가긴 했거든요. 이번 저희 MBC 기자가 이번에 생중계만 못하는 거지 네. 현장에 질문을 참여는 할수 했는데 있었어요. 네. 질문할 수 있었는데 손 들어도 안 시켜줘요 자꾸.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지금 3번 연속 안 시킨 거예요 MBC만. 그래서 어제 그 출입 기자가 뭐 정리했던데 KBS랑 SBS는 2번씩 시켜줬대요. 맞아요. 근데 MBC는 한 번도 안 시켜준 3번에. 질문권 자체를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너무 치졸해요. 그냥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1번 뉴시스가 총괄사라고 아, 그런가 하더라고요. 봐요. 대통령실 총괄사. 그다음에 이제 총괄사는 노내고 원래 총괄사한테는 네. 원래 관례상 주는 거니까 빼고 그럼 1번이 누구냐? 네. 조선일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 조선일보 기자가 딱 되는 걸 보면서 다른 기자는 질문할 의욕을 잃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던데 조선, 연합, KBS, SBS, 중앙, YTN, 경향, 블룸버그 통신, 아리랑 TV, 아사히, 문화일보,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MBN, 뉴데일리, 서울경제, 뉴데일리가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 충청투데이. 그러니까 사실상 뉴데일리까지 포괄하면서 MBC는 그러니까 뉴데일리도 시켜주는데 그렇게 네. 완전히
우파 성향이 아주 예. 강한 우파 성향이었고 예. 왜 이쪽은 안 시켜? 이쪽이 저희가 무슨 극좌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진보 매체, 근데 사실 MBC가 진보 매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공영방송인 중도. 것이지, 예, 뭐 MBC가 뭐 특정 성향 뭐 편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진보 언론으로 분류될 만한 곳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한 명 딱, 예, 국민의힘 출입 그 열심히 했던 네. 기자 딱 시키고 나머지는 사실상 이제 그 질문권도 안 줬는데. 어제 얘기 조금 해볼게요. 어제 그 기자회견은 좀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깊게 보지는 못했고요. 네. 뭐 나오는 기사들을 봤는데 일단 저는 좀 의문이었던 것이 왜 3차 대통령 기자회견을 이 시점에 했을까? 그러니까는 1차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네. 있었고 2차가 그 얼마 전에 이제 2주년 네. 기념을 했는데 1차와 2차 사이에는 굉장히 시간이 텀이 길었죠. 길었는데 2차, 3차 사이에는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기자회견의 필요성이라기보다는 그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다. 아, 네, 지금 상황에서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 당정 관계가 썩 좋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예.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나왔던 얘기들에 대한 대개 전반적인 평가가 네. 새로운 것이 없었다. 하나만한 얘기들이었다. 네네. 뭐 그런 평가들을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했던 거 아니었나. 그러면서 결국 뭐 지금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김건희 그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정리됐다. 이제 하면서 더 이상 토달지 마라는 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니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전 뭐 대통령이 기자회견 이제 좀 하는 방향으로 바뀐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네. 되게 한지 뭐 윤석열 정권의 기존 저거대로 하면 되게 한지 얼마 안 되는데 또 한 거니까. 네. 그런데 이 기자회견 방식 추가 질문이 없으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다 피해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한 건 핵심은 이건데 빙빙빙빙 막 돌려서 이 얘기는 약간 눈치고 넘어가고 그러면 네. 또 다른 기자가 다른 질문하고 네, 네. 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의대 증원이나 뭐 이제 네,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이런 게 되게 궁금한 사항이었고 지금 의료 현장이 난리인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본인은 난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가보세요. 하는 거고 예, 뭐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병원을 많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반 병원을. 아니 근데 언제 갔죠? 대통령은 주치의가 있어서 아, 그러니까요. 네, 자기는 병원을 가보면 안 가지 갔는데. 않지 않나요? 예. 그래서 사실 아니, 갈등이 있는 건 알잖아요, 국민들.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을 물어본 건데 그건 국민들한테 그런 해법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역으로 예. 질문을 던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좀 지적할 수 있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 그리고 지금 MBC 집행정지된 바로 직후에 하는 기자회견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럼 도대체 이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네. 대통령이 계속 방송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럼 대통령의 대안은 뭔지 그렇죠. 그럼 기존 방송법이 좋다는 얘기인지 네. 그게 아니라면 예. 국민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법안에 대통령의 의견은 뭔지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 그런 질문은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나 싫어. 싫으면 밥도 안 먹어. 안 만나. 뭐 이런 방식 무슨 너무 좀 유화적인 태도를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제 갖고 있으니까 이 국정 운영 전반이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사실 기자들이 그걸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줘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사실은 병원에 이러이러한 문제, 물론 이제 어제 그런 얘기도 나왔긴 네. 했는데 그거는 뭐 무슨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위기론을 얘기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참 이 정도면 정말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다시 언론으로 좀 돌아가서 지금 그러면 그 MBC 같은 경우에는 안영준 사장 체제가 안정적으로 이제 안영준 사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아니 많이 남았어요. 1년 반 정도. 1년 반 남았어요. 그러니까 23년 3월. 예, 예.
2월, 2, 3월 이쯤에 취입해서 네, 네. 26년 3월까지 임기거든요. 아, 그래서 MBC에서 안영준 사장이 잘하면 대선 방송도 준비하겠다. 다음 대선 방송도 준비하고 그 사람 나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방통위에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후에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랑 약간 맞물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법의 대안이나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이 네네. 나오고 그 법안이 뭔가 통과되고 이러면 이제 지금의 사장 임기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네. 이 법원의 판단에만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고심을 넘긴다면 집행정 그 본안 소송 1심 판결 30일 뒤까지니까 네. 한 뭐 길게는 뭐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뭐 짧게는 6, 7개월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안영훈 사장 임기가 상당 기간은 좀 보장받은 거죠. 근데 일단은 항고심, 네. 2심이 있고 2심이 그렇죠. 사실 항고심에서 행정법원에서 인용된 결정이 항고심에서 뒤집힌 사례는 거의 없다라는 것 네. 같아요. 찾아보기 네. 어려운 건데 사실 지난해에도 이동관 방통위나 이런 쪽에서는 2심 이긴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마음 졸이면서 지켜봤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도 판결 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뭐 2심 결과를 지켜보겠다, 항고심 결과 맞아요. 지켜보겠다라고 한 것이 무언의 압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2심 법원이 정말 1심 법원에 그런 되게 구체적으로 써줬거든요. 네네. 2심 그렇더라고요. 2인 체제 문제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 뒤집어지긴 쉽지 않겠지만 2심 법원도 사실 어려운 결정이실 테니 아무튼 좀 합리적인 결정을 좀 부탁을 드리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넘어가면 네. MC가 상당 기간 또 안정기를 가질 수 있다. 아, 예. 근데 사실 이 전술과 관련해서 언론노조와 네네. 또 저 야당 네. 과방위하고 좀 입장차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먼저 5인 방통위를 먼저 구성을 해서 네네.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통위원부터 먼저 추천을 받아서 넣어야 된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이제 과방위 분들은 뭐 김현 최민희 의원이죠. 네. 이분들은 임명 안 할 거다. 최민희 사례를 봐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술은 옳지 않고 어찌됐든 건건이 탄핵을 하면서 돌파를 해나가야 네. 된다. 네. 그리고 또 오면 또 탄핵하고 네. 또 오면 또 탄핵하고 탄핵 필요증 물론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박따박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청문회 계속 세게 하면서 이제 그 국면을 열어야 된다라는 어떤 전략적 예. 판단. 옳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지금에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전술에 대해서는 언론노조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저희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좀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 게 있어가지고 예. 약간 뭐 그래서 평가를 뭐 있었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예. 뭐 그런 부분이 뭐 얘기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5인 네. 방통위 체제를 네, 네.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네. 언론노조 그래요? 입장에서 네. 어차피 저희랑 같이 만드는 예, 거니까. 근데 이제 언론노조 입장에서는 방송 3법에 대해서 국회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그걸 통해서 여야가 네. 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통과되길 원했던 거고 네네. 거기에서 이제 탄핵이나 이런 절차가 그런 협상을 네. 약간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니냐라는 일부의 이제 언론노조 내부의 일부의 시각이 있었던 거지 언론노조 자체가 5인 방통위로 가고 아니야 여기는 탄핵으로 가 이것은 아니었는데 탄핵의 이런 방침이 방송 3법 논의에 예.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일부의 약간 우려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네. 뭐 탄핵도 탄핵이고 저는 과방위에서 계속해서 청문회를 정말 열정적으로 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 차수 변경하면서 국힘은 정말 입에 단내가 그렇죠. 나도록 물론 민주당도 그거 준비하는 예. 보좌관들이랑 엄청 힘들었을 텐데 예. 3차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또 이후에 방송창학 청문회를 계속했잖아요. 했어요. 예. 그 과정에서 예. 저는 국회 효용감이나 이런 걸 보여줬다. 효능감. 예, 효능감을 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도 예, 많이 밝혀졌고 드러났죠. 예. 마지막 단위에서는 국힘 당적도 확인 안 한 사실이 새롭게 그러니까요. 드러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전에는 예. 방통위가 약간 눈치면서 민주당만 안 해준 것처럼 네네. 하다가 나중에 가서 국민의힘도 당적 확인을 안 해줬다라는 게 확인되면서 예. 이 사람들이 정말 기본적인 결격사에도 예. 확인 안 했구나 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예, 예. 이진숙이나 김태규 그 부위원장들의 태도 정말 국민들이 대놓고 그냥 무시하고 네. 국회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 그럼으로 인해서 방송장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예. 여론 예. 이런 거 만들어낸 거는 저는 국회 가방의 역할이 되게 컸다라고 생각해요. 예, 예. 이거는. 그러니까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서 민주당의 보좌진들이 네. 지금 완전 멘붕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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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아마 통계 내봐도 아마 국회에서 과방위가 네. 뭐 회의라든지 압도적으로 많을 21번 거예요. 했대요 지금. 예. 21번. 예, 압도적으로 1위. 예.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
막 그 최민희 의원실이나 김현 의원실 보좌진들이랑 통화하면 막 얘기하면은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아니 이거 막 뉴스에 많이 나오는 저희 과방위 하느라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아니, 이런 저는 얘기. 예.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다음날 청문회가 있었는데 연장해갖고 그때가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때였어요. 네. 예, 이진수. 3차 10시에 차수 있는데 변경해서. 차수 변경해서. 2차 청문회 밤에 맞아요. 12시에 또 하더라고요. 또 했어요. 예. 그래서 중간에 그 누구죠? 저 신상범 의원, KBS 기자 출신. 누구 맘대로 차수 변경을 하냐. 우리 갈 거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가다가 또 문제제니까 또 와서 막 또 따지고 가신다면서요. 아, 이렇게 최민희 의원이 정말 열심히,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근데 생각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팀워크가 그렇게 좋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금 국회 과방위에 야당 팀이 이준석 대표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까지 포괄해서 상당히 그 팀워크가 좋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현장도 저는 이진숙 사장 시절에 무슨 냉장고에 왜 술을 그렇게 싸놓고 있는 건 빵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사는 거며 이게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그야말로 빼곡한 기사로 치면 맞아요. 그 빼곡한 팩트의 행렬이 쫙 드러나는 과방위의 그런 활동을 보면서 정말 이건 평가할 만하다. 다른 상임위도 과방위처럼 해야 된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한창민 의원님 모시고 했는데 정무이거든요. 네. 저희도 과방위처럼 하고 싶어요. 세게 하고 싶어요. 근데 회의를 안 여니까. 예, 지금 예. 이준석 의원이 심의 있었냐라고 물어봤던 그 방통위 맞아요. 간부들이랑 그게 셌잖아요. 그게 되게 또 핵심적인 결정적이었잖아요. 거였어요. 네. 그냥 투표만 했다라고 네, 해서 네. 그것도 되게 계속 끈질기게 네, 어떻게 투표했고 맞아요. 막 이런 것들을 네. 서로 이어가면서 물어봤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저희 소송에서 되게 큰 영향을 네. 미쳤다고 그렇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정치와 언론이 서로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에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밝힐 수 네. 있고 또 없었던 법을 만들면서 조금이라도 세상에 기여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앞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는데 언론이 그냥 기계적 균형을 맞추면서 뭐뭐라면 뭐뭐라고 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저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니라 비전을 알려주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로 가요? 특히 공영방송 KBS는 그런 걸 해야죠. 해야 되는. 예. KBS가 광민 장악되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9시 네. 뉴스를 되게 심층 그럴 수 중심으로 있어요. 가면서 예. 스트레이트나 계속 비슷한 뉴스들은 뭐 7시나 다른 거에서 예. 틀고 9시는 뭔가 심층적으로 가자. 그래서 되게 약간 또 이정표가 약간 이런 걸 좀 보여줬던 언론이었는데 위원장님 갑자기. 죄송한데 그땐 네. 제가 KBS를 봤습니다. 아, 예. 이소정 KBS 앵커가 출연도 하시고. 9시에 보시고 7시 40분에 MBC 보시고.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들은 이렇게 스윙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MBC가 보도가 좋으면 그때는 MBC 봤다가 KBS가 보도가 좋으면 또 KBS로 가고 이제 이런. 당연히 뭐 그렇게 네. 하시는 것이 네. 맞고요. 아니, 재밌는 거 봐야죠. 네. 예. 그래야 경쟁이 되죠. 네. 맞습니다. 예.